예, 8주차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전 동영상에서 제가 오늘 그 레스피레이터리 시스템하고 이어서 유리너리 시스템을 한다고 그랬는데 스케줄상 보니까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소화계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화계통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입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항문까지를 우리가 소화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 뒤에 가면은 이제 인두가 있고요. 인두 뒤에 식도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장 이렇게 거쳐갖고 가게 되고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 음식물이 통과하면서 소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분비하는 소화액들을 분비하는 침샘이라든지 간 그리고 뭐 팬크레아스, 이자, 뭐 골브레더, 담낭 같은 것들이 슬기주머니 같은 것들이 이제 모두 이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에 포함되는 장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구성을 보게 되면은 입에는 뭐 입은 오랄 캐비티 있고 그 안에 티스, 그다음에 살리바리 그랜드, 뭐 혀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페링스, 인두, 그다음에 얼리멘터리 트랙 커넬 해가지고 이제 식도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으로 변이 빠져나오는 항문까지의 일련의 관계통을 우리가 얼리멘터리 캐널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에스파거스, 스토막, 그 다음에 인테스틴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이외에 이제 소화와 관련된 각종 소화액을 분비해주는 리버라든지 골브레더, 그다음에 팬크레아스 이런 것들이 소화기 계통을 구성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먼저 입은 뭐 크게 오랄 이제 입을 보통 오랄 캐비티라고 부릅니다. 보통 입하면 이제 뭐 그냥 이주입을 얘기를 하는데 좀 학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오랄 캐비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랄 캐비티는 입술서부터 시작해서 팔레이토 그로살 아치 여러분들 해서 보게 되면은 저 끝에 이렇게 주름 두 개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를 보통 거기를 우리가 팔레이토 글로살 아치라고 부르고요. 쉽게 얘기하면 목구멍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오랄 캐비티라고 하는데 이 오랄 캐비티를 좀 더 그 세밀하게 나눠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랄 베스티블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오랄 캐비티 프로퍼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랄 베스티블은 어디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했을 때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 거기를 우리가 오랄 베스티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빨의 바깥쪽 면하고 볼 또는 그 입술 사이의 공간을 오랄 베스티블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레이비알 베스티블, 부칼 베스티블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랄 베스티블에 해당하겠죠. 립도. 그래서 립스는 뭐 스킨, 머슬, 뭐 뮤커스 멤브레인으로 되어 있는 거 되어 있고요. 바깥쪽은 스킨, 근육들이 있고 안쪽에는 그 점막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랄 클레프트라고 하는 것은 윗입술하고 아랫입술이 딱 입을 다물었을 때 생기는 요 선, 요걸 오랄 클레프트라고 부르고요. 오랄 앵글은 양쪽 끝부분을 오랄 앵글이라고 부릅니다. 칙은 다 아시겠죠? 칙은 바깥쪽은 스킨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부시네이터 머슬이라고 하는 머슬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안쪽면, 구강 안쪽면으로는 뮤코스 멤브로 되어 있는 부분을 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랄 캐비티 프로퍼는 여러분들이 입을 딱 다물면서 혀를 제대로 해놓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이 치아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공간을 우리가 이 공간을 오랄 캐비티 프로퍼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구조물로서는 입천장 부분이 있겠죠. 이 팔라이트. 입천장은 우리가 그 뼈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드 팔레이트, 뼈로 되어 있는 하드 팔레이트와 근육하고 막으로 덮여 있는 소프트 팔레이트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하드 팔레이트 중앙 부위에는 양쪽 부위가 만난 흔적인 이런 선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거를 팔라타인 라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크래프트 팔레이트 말씀드리면서 여기 인중이 다 막히지 않게 되면은 여기까지 터지게 돼버려요. 크래프트 팔레이트라고 하는 그 일종의 선천적 기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개의 입천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매끈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입천장 한번 혓바닥 긁어보세요. 대충 좀 매끄럽게 생겼죠? 매끄러운 이 하드 플레이트. 딱딱한데 좀 매끄럽게 생겼는데, 매끄럽게 돼 있는데, 걔는 여기가 매끄럽지가 않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리지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리지를 요거를 팔라타인 리지라고 하고, 걔의 품종에 따라서 뭐 다분히 그 품종에 따라 가지고 요 리지의 숫자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6개에서 10쌍 정도로. 요 리지는 케라티나이즈 되어 있고 슬라이틀리 컨케이브, 뒤쪽으로 가면서 약간 오목하게 되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 보시게 되면 이제 명확하게 이제 오랄 캐비티의 오랄 캐비티를 두 부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이쪽 부분은 오랄 베스티블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혀가 들어가 있는 이 안쪽 부분이 오랄 캐비티의 프로퍼가 되겠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러면 그 입안에 있는 점막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조물들, 그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그 입안의 점막은 뭐 튜니카, 뮤코사, 오리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껌 또는 긴기바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인사이시브 파필라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강하고 내잘 캐비티하고 오랄 캐비티는 뒤쪽에서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앞쪽에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연결시켜주고 있는 구조물을 인사이시브 닥트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인사이시브 닥트. 그 인사이시브 닥트가 오랄 캐비티에 개구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도드라져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인사이시브 파필라라고 부른다. 오늘 오프닝 오브 인사이시브 닥트. 오랄 캐비티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 서브링구얼 폴드는 뭐냐면 양쪽 혓바닥 밑에 혓바닥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이렇게 좀 도드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서브링구얼 폴드라고 부르는데, 이 중에서 이 서브링구얼 폴드 중에서 약간 앞쪽에 맨디블라 덕트하고 메이저 서브링구얼 덕트, 이건 다 침샘들입니다. 요 침샘을 분비하기 위한 닥트가 개구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뭐 눈에 확 띄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여기를 서브링구얼 캐룬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브링구얼 캐룬클이라고 하는 것은 서브링구얼 폴드의 앞쪽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띄어쓰기가 잘못됐네. In front of frenulum. frenulum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프렌ulum 꼭 말씀드리죠. 혀를 붙잡고 있는 요 밑에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혓바닥 들어보세요. 밑에 주름띠 하나 보이죠? 그 주름띠를 우리가 프레눌럼이라고 하고, 그 프레눌럼의 앞쪽에 있습니다. 사람들도 여기에 좀 약간 도드라져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양치질 하면서 보세요. 보시면은, 그래서 예전에 여기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침샘에서 침을 분비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예전에 치과를 가게 되면, 여러분 뭐 태어나기 전 얘기지. 요즘이야 그 석션 기계 있어갖고 그냥 기계로 그 침 같은 거 다 뽑아내지만, 예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침이 나오면은 치료하기 힘드니까 치과를 가면 여기다 솜을 두둑하게 집어넣습니다. 침 나오는 거를 이제 흡수하라고 밑에다 이렇게 깔고 시작합니다. 밑장 깔고 시작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해박적으로 봤을 때 일로 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먼저 전처치를 하고 시술을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고랭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브링구얼 캐런클이라고 한다. 정의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팔레이토 글로살 아치는 뭐냐면 입천장하고, 특히 이제 입천장 중에서도 하드 팔레이트가 아니고 소프트 팔레이트하고 혓바닥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이런 주름띠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이토 글로살 아치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 있죠. 인두하고 또 붙는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주름띠들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 팔레이트하고 혓바닥을 연결시켜주면은 팔레이토 글로살 아치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팔레이트하고 네이저 페링스를 연결해줄 때는 팔레이토 페린지알 아치다, 이렇게 부르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텅은 크게 이제 그 안쪽으로 가면서 뒤쪽 부분서부터 여기를 루트라고 부르고, 여기 마디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끝부분을 팁이라고 부릅니다. 에이펙스라고 부릅니다.
루트, 바디, 에이펙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보통 혀의 등쪽면을 우리가 부를 때 도섬 오브 텅이라고 부르게 되죠. 도섬 오브 텅. 그래서 이 도섬 오브 텅에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그루브가 져 있습니다. 뭐 강아지 키우는 학생들 있으면 한번 이렇게 자세히 관찰 한번 해보십시오. 나오면은 여기를 메디안 링구알 그루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뭐 혐의형 쪽으로 봐야 나타나겠지만 약간 좀 도드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링구알 톤실이라고 하는 편도선이 좀 아이솔레이트 돼 있게 좀 소규모지만 조그만 편도선들이 여기 존재하게 됩니다. 주로 이 루트 쪽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벤트럴 서페이스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여기에 뭐 끝 약쪽 마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혓바닥 밑에 혀를 이 아래턱 정중선 쪽에다가 붙잡아주고 있는 그 점막 주름을 우리가 링구알 플레놀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리사는 앞 슬라이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혀의 끝부분 혀의 끝부분 중간에 이런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는 라드 타입의 라드 라이크 어떤 스트럭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합니다.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단단한 요 그 결합 조직성 덩이죠. 덩어리. 요 덩어리를 우리가 리사라고 부릅니다. 이건 개에만 있는 특별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 일종의 개가 혓바닥을 굉장히 길게 늘여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리세터 역할을 해준다. kind of stretch 리세터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기능이 밝혀져 있는 리사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다. 이건 보통 우리말로 번역할 때 혀속 덩이 이렇게 부릅니다. 자, 혓바닥에서 하는 특별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맛을 담당하는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고 그리고 혓바닥은 이제 음식물이 입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잘 믹싱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믹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냥 아주 그 유리처럼 매끄럽게 되면 뭐 그런 역할을 잘 못하겠지만 이게 자세히 보게 되면 작은 돌기들이 많이 튀어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기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링구알 파필라라고 부른다. 링구알 파필라. 그래서 이 링구알 파필라는 우리가 그 기능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케니컬 파필라하고 그 다음에 구스테이토리 파필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메케니컬 파필라는 말 그대로 기계적인 역할만 하는 겁니다.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 잘 섞이게 믹싱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있는가 하면 혀에서 하는 특별한 기능인 맛을 느끼게 해주는 파필라가 따로 있어요. 이걸 구스테이토리 파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종류 모양에 따라 갖고 메케니컬 파필라는 필리폼 파필라가 있고 코니컬 파필라가 있습니다. 요거는 굵기 차이입니다. 두 개가. 그래서 개나 또는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육식동물이라고 그 다음에 잡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파필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리폼 실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일부 코니칼이 보이기도 하지만은 특히 거친 사료를 먹는 동물들, 육식동물은 좀 말랑말랑한 사료를 먹죠. 이제 초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거친 사료를 먹는 초식동물처럼 거친 사료를 먹는 동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코니칼 파필라 모양도 코니칼 실 모양이 아니고 원뿔 모양으로 생긴. 그리고 소를 여러분들이 볼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입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입술 옆에도 아까 얘기했죠 오랄 앵글 쪽에도 이런 뾰족뾰족한 게 좀 나와 있습니다. 점막들이 물론 그렇다고 그래갖고 뭐 찔리면 피나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연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구스테이토리 파필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다 이것도 모양에 따라 갖고 나눠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종류, 펀지폼 파필라, 그다음에 볼레이트 파필라, 그다음에 폴리에이트 파필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펀지폼 파필라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혓바닥 양치질하고 나서 혀를 한번 쭉 내밀어 보시면은 거기 불긋불긋하게 뭐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뭐 여담입니다만은 꼭 한번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그 양치할 때 보니까 요즘은 뭐 워낙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건강에 대한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 갖고 그렇지만 그 입냄새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혓바닥에 있는 설태라고 하는 겁니다. 허옇게 껴져 있는 것들 그거 다 긁어내야 되는데 예전엔 그런 교육을 잘 못 받아 가지고
양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양치를 아무래도 입냄새 나는 사람들은 혓바닥을 한번 긁어보세요. 혓바닥 긁으면서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에 뻘겋게 보이는 것들이 점점점 보이게 됩니다. 마치 곰팡이가 핀 것처럼. 그래서 이 파필라의 이름이 펀지폼 파필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필리폼 파필라가 혓바닥 전체에 있어요. 이게. 그리고 뒤로 가면 약간 굵어진 코니칼 파필라가 좀 존재를 하고 뒤쪽에. 근데 이 중간중간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곰팡이, 전체적인 혀에 곰팡이 핀 것처럼 붉긋붉긋한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것들을 우리가 펀지폼 파필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펀지폼이는 펑거스라고 하는 게 곰팡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명칭을 붙었고, 발레이트 파필라는 뭐냐면 이 입 루트 쪽으로 가게 되면 혀의 루트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파필라가 이렇게 돼 이중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곽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 같은 모양으로, 이런 성곽에 둘러싸여져 있는 모양 같은 파필라가 이렇게 두 줄로 양쪽으로 V자형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뭐 4개 내지 6개 정도 양쪽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벌레이트 파필라, 옛날엔 이건 서컴 벌레이트 파필라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제 좀 서컴 빼버리고 그냥 벌레이트 파필라 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폴리에이트 파필라는 입천장 입천장이 아니죠. 혀의 루트 쪽에 양쪽에 조그맣게 나타나는 몇 가닥 나타나는 이런 파필라를 폴리에이트 파필라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마지널 파필라가 있잖아요. 이 마지널 파필라는 뭐냐? 마지널 파필라하고 이 폴리에이트 파필라는 특히 어디서 나타나는 퍼피에서 나타납니다. 퍼피에서 나타나는 것. 성체에서도 여기 일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여기 폴리에이트 파필라 경우는 거의 성체가 완전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두 개는 이제 주로 이제 퍼피에서 나타난다 그래갖고 특히 이 마지널 파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나타나요. 혀 끝에. 바디 중간 부분부터 중간 부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에이펙스까지 나타나는 건데, 이건 주로 이제 그 젖 빨아먹을 때 이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능적으로 봤을 때 이건 그 일종의 메케니컬 파필라에 해당하죠. 그래서 퍼피에서만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혀는 자체가 근육으로 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혀 자체가 근육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혀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을 인트리식 머슬이라고 부르고, 인트리식 머슬. 그 다음에 혀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혀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다른 뼈 부분에 가서 붙어 있는 근육을 익스트린직 머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익스트린직 머슬에는 세 가지 근육이 있어요. 제니오글로서스, 하이오글로서스, 스틸로글로서스. 자, 명칭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이오글로서스, 스틸로글로서스는 대충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구나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네, 하이오글로서스, 하이오이드 어퍼라투스부터 오게 되고, 스틸로글로서스, 스틸로이드 프로세스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건데, 제니오글로서스 이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 제니오라는 말은 어디냐면 이 턱 앞쪽 끝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오는 근육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요. 자, 혀에 분포하는 신경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게 되면, 자, 혀는 두 가지 감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감각, 혀도 아픔을 느끼게 되죠. 혀 잘못 씹으면 아프죠, 그렇죠? 또 감각도 느낍니다. 감각도 느끼고. 그런데 그런 일반 감각뿐만 아니고 혀는 테이스트, 맛이라고 하는 특별한 감각을 느끼게 돼요. 스페셜 센스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센스의 종류에 따라서 또한 모터와 관련된, 운동과 관련된 신경들이 분포하게 되겠죠. 그런데 운동은 뭐 스페셜하고 제너럴이 없으니까 모터는 하나로 되지만, 센스는 감각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서 일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분포를 하게 되는데, 담당하는 신경이 담당하는 지역도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제너럴 센스의 경우, 일반 감각의 경우 혀의 앞쪽 3분의 2 정도는 맨디블랄 러브, 이건 5번째 뇌신경 트라이제미널 러브의 가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유래하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트라이제미널 러브의 가진 맨디블라 너브의 링구얼 브랜치라고 하는 게 분포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 3분의 1까지, 이건 제너럴 센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아홉 번째 내신경인 글로소페린지얼 너브하고 그 다음에 베이거스 너브가 와서 일반 감각도 담당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여기 일반 감각 담당하는 건 두 가지 신경이 와서 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스트 관련돼서 분포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앞쪽 3분의 2는 일곱 번째 내신경인 페이셜 너브에 가진 코다 팀판이라고 하는 너브가 문제가 되고요.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 3분의 2는 또 마찬가지로 글로소페린지얼 너브하고 베이거스 너브가 가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거스 너브하고 글로소페린지얼 너브는 스페셜 센스도 같이 담당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여기서 전달돼서 요게 좀 일곱 번째 내신경으로 오는 신경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워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만 저거 하다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내신경인 페이셜 러브에 코다 팀판이라고 하는 신경이 와서 분포를 하게 된다. 그리고 못하는 12번째 내신경인 하이포글로살 러브가 와서 분포하게 된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근육이나 명칭은 다 있는데 뭐 이게 뭐 혓바닥에 있는 근육, 인트리직 머슬 같은 경우에는 그 근육의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향의 근육들이 여기 존재하게 돼서 운동이 굉장히 자유롭죠. 자유롭고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예요. 이게 없으면 혀가 없으면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입안에 있는 글랜드는 보통 침샘이죠. 침샘이 주로 메이저 글랜드가 됩니다. 중요한 글랜드가 됩니다. 근데 침샘은 이 오럴 캐비티 안에 아주 많이 퍼져 있어요. 뭐 혓바닥에도 있고 또 볼에도 있고 여러 군데 퍼져 있어요. 점막 안에 많이 퍼져 있는데 특정 부위에서 이 침샘 조직들이 어그레션이 돼가지고 하나의 집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집단을 이뤄갖고 눈에 보일 정도로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메이저 살리바리 글랜드라고 부르고요. 동물에 따라서는 그 집단을 이루는 그 큰 침샘들이 어떤 동물에서는 특정 부위에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규모는 좀 작지만 그런 것들 동물에 따라 나타나는 그 침샘의 집단을 마이너 살리바리 글랜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가축의 경우에 메이저 살리바리 글랜드는 다 갖고 있어요.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메이저 살리바리 글랜드. 그리고 나머지 또 육식동물이냐 초식동물이냐 고양이냐 개냐 뭐 소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는 특정 부위에서 육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침샘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 구강 전반에 침샘 조직들이 퍼져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모든 가축들이 다 갖고 있는 것들은 메이저 살리바리 글랜드라고 부르고 동물에 따라서 그 크기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우리가 마이너 살리바리 글랜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메이저 살리바리 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페러티드 글랜드, 그 다음에 만디블라 글랜드, 그 다음에 서브링구얼 글랜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기 시로스 믹스트 써놓은 거는 이 침샘에서 분비하는 침의 성상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분비샘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의 성상은 물처럼 좀 워터리 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시러스라고 하고요. 시러스 스타 타입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약간 스티키한 것들 있죠. 끈적끈적한 것들은 우리가 뮤커스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페러티드 글랜드 어디 있는 거냐면 이 귀 밑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귀 밑에 있는 이 페러티드 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침의 성상이 거의 워터리예요. 굉장히 묵습니다. 나머지 글랜드에서 나오는 것들은 믹스드, 그러니까 뮤코스하고 그 다음에 시러스하고 것도 적절히 섞여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엑소크라인 글랜드, 즉 분비하는 시크레터리 닥트를 갖고 있는 그런 분비샘들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침을 분비하는 도관들, 이 페러티드 글랜드라고 하는 침샘 조직에서 만들어진 침을
배출하는 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페로티드 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페로티드 닥트라고 부르고요. 맨디블라 글랜드에서 나오는 침을 운반하는 것은 맨디블라 닥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서브링구얼 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이 조금 차이가 좀 납니다. 그 구성하는 그 스타일이 스트럭처가 차이가 나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모노스토마틱 서브링구얼 글랜드하고 그다음에 폴리스토마틱 서브링구얼 글랜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스토마틱 살리바리 글랜드 이 두 개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이 침샘 조직에서 만들어진 그 침을 배출하는 도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침샘 조직이 여러 개 뭉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그림상으로는 좀 간단하게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조직들이 뭐 여러 개 막 뭉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분비하는 그 침을 하나의 도관으로 움직인 이 페로티드 닥트나 만디블라 닥트는 요것도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침을 하나의 도관을 통해서 오랄 캐비티로 분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브링구얼 글랜드는 요게 방식이 두 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노스토마틱 서브링구얼 글랜드는 페로티드 글랜드나 맨디블라 글랜드처럼 하나의 도관을 통해서 배출하는 방식의 그런 집단을 이루고 있을 때는 모노스토마틱 서브링구얼 글랜드라고 부르고, 폴리스토마틱은 뭐냐면 조그만 그러니까 침샘 단위별로 조그마한 닥트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각각 하나로 뭉치지 않고. 이럴 경우에 폴리스토마틱 서브링구얼 글랜드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모노스토마틱에서 서브링구얼 글랜드에 연결된 그 닥트를 메이저 서브링구얼 닥트라고 부르고, 폴리스토마틱 서브링구얼 글랜드와 관련된 여러 개의 닥트들은 마이너 서브링구얼 닥트라고 부른다.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서브링구얼 글랜드는 다른 그 침샘과는 다르게. 그래서 마이너 살리바리 글랜드는 뭐 레이비알 글랜드, 입술에 또 이 침샘 조직이 좀 뭉쳐 있는 경우, 그다음에 부칼 글랜드, 링구알 글랜드, 또 자이고마틱 글랜드. 이 자이고마틱 글랜드는 특히 그 육식동물에서는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도살 부칼 글랜드라고도 부른다. 자이고마틱 아치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봐야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여기 자그마틱 글랜드가 눈 밑에 개에서는 좀 크게 발달되어 있어요. 서브링구얼 글랜드 이렇게 되어 있죠. 서브링구얼 글랜드 이건 맨디블라 글랜드 여기 있고요. 맨디블라 글랜드에서 페로티드 글랜드, 그다음에 서브링구얼 글랜드 근처 어디 있습니다. 닥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페로티드 글랜드에 주로 여기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이제 유행성 이하선염이라는 질병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못 살 때 뭐 별별 질병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특별한 경우고, 예전에도 이 어린애들을 위협하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홍역이라든지 유행성 이하선염 이런 것들. 그러면 얘가 퉁퉁 붓습니다. 이렇게 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옛날에 이하선 퉁퉁 부니까 부풀어 오르겠죠. 얘가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항아리 손님이다 뭐 이렇게 불렀어요. 유행성 이하선염 같은 경우. 이하선이 바로 이 페로티드 글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 밑에 있다. 이하선.